안녕하세요. 기겁소녀입니다. 이 시대에 전 세계 여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명품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 취향이 있고 가격만 놓고 보면 훨씬 비싼 브랜드도 많이 있는데 누구나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마도 샤넬일 것 같습니다. 저도 여자라서 샤넬의 유혹으로부터는 결코 자유롭지 못한데요. 작년에만 해도 무려 4번이나 가격을 올렸는데도 오픈런에다 샤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엄청납니다. 제 값에 프리미엄을 얹어줘도 사기가 힘든 품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빛나는 샤넬의 이면에는 결코 아름답지 못한 과거가 숨어 있습니다. 샤넬의 창립자 코코 샤넬이 다름 아닌 나치의 스파이였다는 사실이죠. 샤넬과 나치와의 관계는 예전부터 소문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나치 부역 혐의로 조사도 받았는데요. 영국 수상 처칠의 도움으로 별다른 신문도 받지 않고 석방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코코 샤넬이 고유번호 F7224 웨스트민스터라는 코드 네임을 쓰는 나치의 스파이였다는 사실이 2014년 공개된 비밀 문서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코코 샤넬이라는 별명이 더 친숙한 그녀의 본명은 가브리엘 샤넬입니다. 1883년에 태어난 샤넬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수녀원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곳에서 재봉과 재단을 배우면서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샤넬 하면 딱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검은색과 흰색의 조합인데요. 이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색상의 이미지가 바로 어린 시절 늘 봐왔던 수녀들의 옷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샤넬이 천재적인 디자이너긴 했지만 단순히 디자인이 예뻐서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유럽에서 유명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녀에게는 시대를 읽는 감각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고리타분하던 1900년대에 여자에게 바지를 정장으로 입힐 생각을 했던 최초의 브랜드가 바로 샤넬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샤넬하면 가방부터 먼저 떠올리겠지만 사실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는 바로 옷입니다. 1차 대전 이후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샤넬의 여성복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 그 이름도 유명한 샤넬의 향수, 바로 넘버5가 있죠? 이 향수는 여자분들이라면 다 하나씩은 소장하고 있을 텐데요. 나는 잠을 잘 때 샤넬 넘버5만 입고 자요 라고 말을 남겼던 마릴린 먼로 때문에 넘버5를 60년대쯤에 발매된 향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향수가 처음 발매된 건 1921년이었습니다.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일으켜 세운 또 다른 공로자가 바로 이 넘버5 향수였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샤넬이 왜 나치의 스파이가 되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시원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와 나치와의 관계가 수상하다는 얘기가 나왔어도 확실하게 샤넬이 나치의 스파이다 라고 단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적이 밝혀진 지금도 이 부분은 여전히 분명하지가 않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몇 가지 썰은 이렇습니다. 샤넬은 유대인을 혐오했던 극우주의자였다. 고위급 독일군 장교들과 사랑에 빠져 스파이가 되었다. 독일군 수용소에 있는 친지의 석방을 위해 스파이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주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름 아닌 넘버5 향수와 관계가 있는데요. 넘버5 향수의 지분을 유대인 기업가에게 팔았는데 이 지분을 되찾기 위해 나치에게 협력했다는 얘기인 거죠. 샤넬이 독일군 장교와 사랑에 빠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서 스파이 짓을 할 정도로 순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1940년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그녀는 나치 장교였던 한스 군터 폰 틴클라게와 연인이 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에 대해 비난을 하자 62세의 여자에게 젊은 남자가 찾아와서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하는데 여권부터 보여달라고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는 로맨틱한 대답으로 응수를 하지만 샤넬은 나치 장교의 연인이었던 덕분에 나치에게 점령당한 전쟁통에도 독일 소유의 호텔인 리츠칼튼 스위트룸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샤넬은 남자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매력이 아주 넘쳤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남자들의 힘을 자신의 사업에 연결시키는 재주가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샤넬이 자신의 사업적 성공을 위해 독일과 거래를 했고 그 대가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겁니다. 넘버 5 향수를 개발한 샤넬은 사업 확대를 위해서 1924년 유대인 사업가 피에로와 폴 베르트 하이머 형제와 함께 향수와 뷰티 라인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 라소시에트 데 파르퐁 샤넬을 설립합니다. 수익금 배분은 모든 비용을 투자한 베르트 하이머 형제가 70%, 코코 샤넬이 10%, 파리 백화점 갤러리 라파예트가 10%였습니다. 하지만 넘버5가 엄청나게 히트를 하면서 코코 샤넬은 소유권과 수익 분배 방식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녀가 13살이나 어린 한스 군터 폰 틴클라게와 연인이 된 것도 귀족 가문 출신이었던 그에게 베르트 하이머 형제의 브랜드 소유권을 빼앗아 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치를 피해 미국 뉴욕으로 달아난 베르트 하이머 형제는 독일군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자신들의 친구 펠릭스 아미오가 경영하는 비행기 프로펠러 회사의 지분 50%를 매입하고 샤넬 향수의 소유권을 넘겨버립니다. 휴전 협정 후 아미오는 브랜드 소유권을 다시 베르트 하이머 형제에게 돌려주는데요.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코코 샤넬은 1941년 아미오의 소유권이 가짜라면서 자신이 완전한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서 독일의 도움을 얻기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게 최근에 나온 썰인데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페인, 영국까지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던 샤넬의 인맥이 독일로서도 아주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군수물자를 대는 아미오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았고 코코 샤넬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944년에 마침내 파리가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됐을 때 코코 샤넬은 적국에 협력한 혐의로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체포됩니다. 하지만 처칠의 도움과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되죠. 프랑스 내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자 독일군 장교 애인과 함께 스위스로 이주했다가 시간이 흘러 다시 파리로 돌아옵니다. 1950년 초 베르트 하이머 형제는 넘버5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자 당시 70세였던 샤넬을 찾아갔고 양측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코코 샤넬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향수 판매 수익금 중에 900만 달러를 다시 보상받게 되죠. 여기서 베르트 하이머 형제는 샤넬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면 손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그녀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샤넬이 오랫동안 나치 스파이 혐의를 받으면서도 처벌받지 않았던 데는 이것도 작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프랑스 패션계에 끼친 공로,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경제적, 문화적 가치, 어쩌면 이게 훼손되는 게 두려워서 그녀의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인물을 판단할 때 공과 가라는 걸 나눠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으니 누구나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 더 큰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언뜻 들으면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가끔은 궁금해질 때도 있습니다. 공과 가의 크고 작음은 누가 판단하는 것일까? 몇 번을 잘하면 한 번의 잘못이 덮어지는 걸까? 또 몇 번을 잘못하면 이제까지 쌓아온 좋은 일들이 무너지는 걸까요? 오늘은 나치의 스파이였지만 여전히 프랑스를 대표하고 있는 이름 코코 샤넬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